일화 죽음의 유언장.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한재혁의 몸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잃었거든요. 그의 뜨거운 물건이 제 족의 깊숙이 박힌 채로 말이죠. 피와 땀과 체액이 뒤섞인 침대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어요. 아버지 강선우 회장의 장례식장에서요. 서연희 씨,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한재혁이 검은 양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차갑고 완벽한 미소는 30분 전 제 몸을 탐하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제 허벅지 안쪽에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도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없었죠. 아버지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더 우스운 건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그림 복원사였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낡은 그림들을 되살리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13살 딸 수민이의 수술비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요. 엄마, 또 토해요. 수민이가 화장실에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8천만 원.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은행 잔고는 고작 20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강선우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인으로 지목되셨거든요.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상속받겠어요. 어머니 말로는 강선우가 저희를 버렸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돈을 던져주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던 그 남자가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강선우의 친필로 적힌 제 이름이 거기 있었거든요. 서연이 생년월일 1984년 3월 15일 나의 친딸이라고요.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총 3천억 원 상당입니다. 3천억. 수민이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왜 죽으면서 재산을 남겼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1년 안에 강선우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화시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됩니다. 경영권? 저는 그림이나 고치는 사람인데요. 대기업 경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라는 거죠? 도와드릴 분이 계십니다. 한재혁 비서실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한재혁을 처음 봤어요. 키 180cm에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슬픈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악수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는 순간 뭔가 전율 같은 게 흘렀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아버지의 사망경이었어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재혁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재혁아, 내가 죽으면 연희를 찾아라. 그리고 진실을 알려줘라고요.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한 건 회장님 방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독성 물질이요? 경찰은 자연사로 결론 지었지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한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누가 회장님을 죽였을까요? 그건 함께 찾아봐야겠네요. 그날 밤 한재혁은 제게 아버지의 서재를 보여줬어요. 거대한 책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서 저는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회장님께서 항상 이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그럼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셨죠. 어머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강씨에서 서씨로 성을 바꾼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재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요. 회장님의 유언이었거든요. 당신이 나타나면 모든 걸 알려주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재혁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제게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희 씨,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천억 원의 상속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회장님의 조카들, 경영진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저 자신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남자한테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민이를 생각하면 돌아갈 수 없었어요. 8천만 원.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영권 안정화든 뭐든 할게요. 한재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뭔가 음침한 게 숨어 있었죠.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벌써 시작됐구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이화 비밀의 동맹. 다음 날 아침 한재혁의 전화로 잠이 깼어요. 연희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선우 그룹 이사회에서 당신의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사에 오셔야 합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벌써 시작됐구나 싶었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차를 보낼게요. 30분 후 고급 승용차가 호텔 앞에 섰어요. 한재혁이 직접 운전해서 왔더군요. 이사회에서 뭐라고 했나요?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술비를 마련할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어떤 방법이죠? 한재혁이 차를 세우고 제게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공식 유언장은 가짜예요. 회장님께서 이사회를 속이기 위해 만든 거죠. 진짜 유언장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죽인 사람의 정체가 적혀 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유언장을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살인자가 당신을 노릴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와 동맹을 맺으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한재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게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가는 뭐죠? 당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30%를 제게 주세요. 900억 원. 엄청난 돈이었지만 수민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진실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걸 말해주세요. 한재혁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명의 중년 남성들이 커다란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서연희 씨, 늦으셨네요. 강선우의 조카인 강민호 상무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고인의 유언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문이죠?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짜고 온 거였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한재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몇 달간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흐림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이에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대로 가면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한재혁이 일어섰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다른 유언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유언장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공증받으신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재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걸 본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위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증서도 함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10분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특히 강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 유언장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진짜 이유와 그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누구죠?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혁이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튼 상속권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연희 씨가 정당한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원망을 읽을 수 있었죠. 회의 끝나고 저와 함께 오시겠어요? 한재혁이 제게 속삭였어요. 어디로요? 회장님의 비밀 사무실로요. 진짜 유언장의 원본이 거기 있어요. 비밀 사무실은 회사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여기서 회장님께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셨어요. 사무실 안에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그리고 거대한 금고가 있었어요. 유언장이 저 금고 안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려면 두 사람의 지문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요? 회장님과 저의 지문이요. 한재혁이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삐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해제됐어요. 이제 회장님의 지문이 필요한데 돌아가신 분의 지문을 어떻게 써요? 미리 등록해 두셨어요. 제 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요. 한재혁이 다른 손가락을 인식기에 댔어요. 두 번째 잠금도 해제됐죠.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함께 빨간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저게 진짜 유언장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재혁이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안에서 나온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내 딸 연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나를 죽인 사람은 한재혁이다. 사마 붉은 유혹의 진실.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재혁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벌써 죽인 건가요? 읽어보셨나요? 한재혁이 제 뒤에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험한 느낌이었죠.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정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히는 죽게 만들었죠. 한재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진정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당신 살인자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한재혁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마치 깊은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사람을 죽여요? 제 가족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멈춰섰어요. 가족이요? 20년 전 강선우 회장이 저희 가족을 파멸시켰어요.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죠. 한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강선우 그룹의 협력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회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그것도 이미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한재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을 맸어요. 저는 그때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죠. 20년을 기다렸어요. 회장 곁으로 들어가서 그의 신뢰를 얻어서 마지막에 배신하려고요. 한재혁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회장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바꿔치기 했죠. 심장약 대신 독성 물질을요. 그럼 정말로 당신이 죽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죽기 전에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진실을 알리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재혁을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저도 위험한 거네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회장의 딸이니까 복수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엔요, 한재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당신은 회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손이 제 뺨을 만졌어요. 따뜻했어요. 연희 씨, 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진짜 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진짜 적들이요? 회장을 죽인 건 저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사회에 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한재혁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회장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먼저 실행한 거였죠. 무슨 계획이요? 회장이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상속 구조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럼 기존 경영진들의 기득권이 사라지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제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죽었을 거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복수였고 그들은 돈 때문이었죠. 한재혁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그들과 싸울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당할 건가요? 수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을 살리려면 상속받은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함께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저를 지켜주세요. 정말로요. 한재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약속할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믿고 싶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먼저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행동해야 하죠. 어떻게요?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진짜 강선우 그룹의 오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함부로 못하게요. 그날 밤 한재혁은 저를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안전해요. 당신은 어디서 지낼 건데요? 옆방에 있을게요. 언제든 부르세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아버지의 죽음, 한재혁의 정체, 그리고 저를 노리는 사람들까지. 새벽 2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연희 씨, 괜찮으세요? 한재혁의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자 한재혁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벗고 셔츠만 입은 모습이었죠.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서우시죠? 조금요. 한재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어요.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그에게 끌렸거든요. 재혁 씨, 네, 정말 저를 지켜줄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그의 진진한 표정을 보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어요. 연희 씨, 한재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재혁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하지만 곧 격렬해졌죠. 마치 서로의 모든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연희 씨, 한재혁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 목을 키스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재혁 씨,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겨주기 시작했죠. 아름다워요. 한재혁의 속삭임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부끄러움보다는 그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침대 위에서 한재혁은 제 몸 구석구석을 탐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가슴을 어루만질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죠. 재혁 씨, 좋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말로요. 그의 뜨거운 물건이 제 조개 입구에 닿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파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한재혁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곧
황홀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연희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움직일 때마다 저는 더 깊은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제어가 더 깊이 제 간절한 부탁에 그의 움직임이 거세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릴 정도로 격렬했죠.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의 어깨를 꽉 붙잡고 절규했어요. 한재혁도 제 안에서 뜨겁게 분출했죠. 사랑해요, 연희야.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이상한 상황에서 만난 사랑이지만 진짜였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딸을 보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수민이를 납치했다는 거였어요. 재혁아, 큰일 났어요. 한재혁이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작됐네요.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요. 사와 딸을 구하라.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민이가 납치됐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재혁아,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정하세요. 그들의 목적이 뭔지 파악해야 해요. 한재혁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제가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기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른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서연이 씨죠? 딸이 보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민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아이는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강민호 상무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사인하세요. 역시 강민호였어요. 아버지의 조카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럼 수민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에요? 혼자 오세요. 그리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했나요? 한재혁이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혼자 오라고 해요. 그리고 재산을 강민호에게 양도하라고. 역시 그자였군요. 한재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혼자 가야 하나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럼 수민이는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재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군데요? 예전에 강선우 회장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예요. 지금은 은퇴한 형사거든요. 한재혁이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님, 저 한재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통화를 마친 한재혁이 말했어요.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강선우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좌천된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편이죠. 카페에서 만난 박 형사는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한재혁 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딸이 납치됐다고요? 네,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강민호 그자가 또 이런 짓을 하는군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강선우 회장에게 반대하는 주주들을 협박했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요.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마됐죠. 그리고 저는 지방으로 쫓겨났고요. 이번엔 다르겠죠? 한재혁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죠. 박 형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강민호가 아이를 숨겨둔 곳을 찾아내야 해요. 제 정보망을 동원해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수민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약속 장소에 가볼게요. 위험해요. 한재혁이 말렸어요. 괜찮아요. 일단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사인은 안 할 테니까.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결국 저는 납치범들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폐공장이었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니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몇 명 있었죠. 잘 오셨네요, 서연희 씨. 강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민이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서류에 사인부터 하세요.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인하기 전에 딸부터 보여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인이 먼저예요. 그럼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럼 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영상이 왔어요. 수민이가 창고 같은 곳에 묶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수민이가 울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민아, 보셨죠? 이제 사인하세요. 하지만 저는 사인할 수 없었어요. 사인하면 수민이 수술비도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3분 드릴게요. 그 3분이 영원같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뭐야? 강민호가 당황했어요. 경찰이다. 도망쳐. 부하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형사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어왔거든요. 강민호 체포한다. 박 형사, 당신이 여기 왜? 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 복수를 하러 왔지.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딸은 어디 있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곧 구출할 거예요. 이미 위치를 파악했거든요. 30분 후 수민이가 구출됐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엄마, 수민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재혁도 달려왔어요.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강민호와 그 일당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그리고 박 형사가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죠. 이제 안전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민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거든요. 한재혁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화 숨겨진 적들. 강민호가 체포된 지 3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연희 씨, 큰일 났어요. 박 형사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 뒤에 있던 진짜 흑막을 찾아냈는데 예상 밖의 인물이에요. 누구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1시간 후 박 형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한재혁도 함께 있었죠. 준비하세요. 충격적일 거예요. 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진짜 흑막은 강선우 회장의 부인, 즉 당신의 새어머니인 김영숙이에요. 새어머니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강선우 회장이 재혼한 지 15년 됐어요. 김영숙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그럼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요. 그건 한재혁 씨가 맞아요. 하지만 김영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재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김영숙이 강민호를 조종해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민호가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연희야, 나는 내 새어머니 김영숙이란다. 여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상냥했어요. 뭘 원하세요? 만나자. 이야기할 게 많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내 딸 때문에라도 만나는 게 좋을 거야. 또 수민이를 건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강남 호텔 커피숍으로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나겠다고 했나요? 한재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어차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하고 갈게요. 다음 날 호텔 커피숍에 갔어요. 한재혁과 박 형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김영숙은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반갑다, 연희야. 정말 아름답구나. 용건만 말씀하세요. 차가운 아이로군.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김영숙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제안이 있어. 재산을 반반씩 나누자. 거절해요.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김영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와 15년을 살았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냈는지 몰라.
그게 제가 알 바예요? 내 아버지는 평생 너만 생각했어. 나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지. 김영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죽였다고 했니? 난 그냥 재산을 나눠 가지자는 거야. 강민호를 조종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김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김영숙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앉아. 아직 할 말이 있어. 놓으세요. 내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어. 뭔 진실이요? 한재혁 그자 믿으면 안 돼. 김영숙이 속삭였어요. 뭔 소리예요? 그자가 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이유를 아니?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복수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김영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봐. 서류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재혁이 강선우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 한재혁이야. 즉, 너와 한재혁은 남매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 확인해봐. 정말로 DNA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한재혁과 강선우 회장이 부자 관계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한재혁이 아버지를 죽인 건 상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복수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던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믿고 있던 한재혁이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재혁을 막을 수 있어. 그자가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김영숙의 제안이 솔깃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좋아.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 한재혁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거든. 호텔을 나온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재혁을 믿어야 할지, 김영숙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땠어요? 한재혁이 다가왔어요. 재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 혹시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한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정말인가요? 한재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영숙 말이 맞았어요. 왜 숨겼어요? 말하면 당신이 저를 의심할 것 같아서요. 의심은 고사하고 배신감이 들어요. 제가 화를 내자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설명할게요.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한재혁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김영숙이 왜 갑자기 그런 정보를 알려줬을까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였어요.
그때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희 씨, 위험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영숙이 오늘 밤 당신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청을 했거든요. 당신이 한재혁과 갈등을 벌이는 사이에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예요. 역시 함정이었어요. 김영숙이 저와 한재혁을 이간질시킨 다음 저를 제거하려고 한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한재혁에게 연락하세요. 지금은 그가 유일한 아군이에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화를 내며 가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연락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수민아, 방에서 나오지 마. 저는 딸에게 말하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부서지면서 남자들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이 따라와. 싫어요.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억지로 끌고 갔거든요. 차 안에서 김영숙을 다시 만났어요. 미안해, 연희야. 하지만 이것만이 방법이었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널 죽일 생각은 없어. 그냥 사라지게 만들 거야. 무슨 뜻이에요? 외국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할 거고. 김영숙의 계획은 저를 해외로 추방시키는 거였어요. 그럼 자동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수민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걱정 마. 아이는 내가 키울게. 안 돼요. 하지만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추격하는 차가 나타났어요. 한재혁이었어요. 저 자식이. 김영숙이 화를 냈어요. 더 빨리 가. 운전사에게 소리쳤지만 한재혁의 차가 더 빨랐어요. 우리 차를 앞질러서 길을 막았거든요. 급브레이크와 함께 차가 멈췄어요. 한재혁이 차에서 내려서 우리 차로 달려왔어요. 연희야. 문을 열고 저를 끌어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김영숙, 나와. 한재혁이 소리쳤어요. 한재혁, 내가 여기 왜 왔니? 김영숙이 차에서 내렸어요. 당신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끝이에요. 경찰이 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젠장. 김영숙이 욕을 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도착했어요. 김영숙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영숙이 소리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6화 붉은 운명의 끝. 김영숙이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아직 한재혁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연희야, 이야기 좀 해요. 한재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뭘 더 이야기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숨긴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당신이 저를 의심할까 봐서요. 복수가 아니라 상속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서요. 한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정말 복수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강선우가 제 아버지라는 걸 3년 전에야 알았거든요. 3년 전에요? DNA 검사를 통해서요.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한재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강선우 회장이 저희 가족을 파멸시킨 이유도 알게 됐어요.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복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재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저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진실을 모두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이요. 한재혁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한재혁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놨어요. 어떻게 강선우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는지, 왜 복수를 결심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까지요. 이제 믿어주실 건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한재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며칠 후 수민이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미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거든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재혁이 함께 있어줬어요.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엄마, 수민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 괜찮아졌어, 수민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호텔에서 한재혁과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어요. 연희야. 응?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결혼해요. 한재혁이 갑자기 프러포즈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당신과 수민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어요.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강선우 그룹의 정식 후계자가 된 저와 제 남편이 될 한재혁이 함께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재혁이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강선우 그룹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서연희 대표이사와 한재혁 부사장이 그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끝낸 후
한재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가 제 뒤에서 목을 감싸며 키스했어요. 수민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한재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격렬한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재혁아, 응, 행복해요. 저도요. 그의 뜨거운 물건이 제 조개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더 깊은 행복을 느꼈어요. 더 세게요. 이렇게? 아,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탐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어요. 정점에 달했을 때 한재혁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의 붉은 운명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거였어요. 6개월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연희 씨, 큰일 났어요. 박 형사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뭔 일이에요? 강선우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또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뭐가 문제예요? 당신과 한재혁이 남매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된다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재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야죠. 사랑을 택할 것인가, 재산을 택할 것인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정말이에요? 3천억 원을 포기하고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한재혁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니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한재혁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혼여행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격렬한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해요, 아내. 저도 사랑해요, 남편.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강해진 수민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됐죠.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